강원도 사북에서 묻히지 않은 역사, 되살아나는 사북을 주제로 사북항쟁 40주년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탄광 역사의 숨결과 수많은 광부들의 이야기가 재조명되며 사북항쟁의 의미를 되새긴 뜻깊은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강원도 청정 농산물을 활용해 남미의 음식을 소개하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상생이라는 가치 아래 지역사회와 연대하며 함께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예비 사회적 기업의 박성원 대표를 만나봤습니다. 30년 전 추석을 앞두고 중부 지역을 휩쓸었던 90년 대홍수와 이른 새벽 갑작스런 산사태로 철원과 화천 지역의 수많은 국군 장병들이 목숨을 잃은 96년 집중호우를 기억하시나요? 지금도 당사자들에겐 아픔으로 남아있는 아찔했던 그날의 기억을 소환합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9월 9일 수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용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광명수입니다. 독일과 미국 등에서는 코로나19로 치료를 받고 퇴원한 사람들을 생존자 혹은 회복자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완치자라고 부르고 있는데 표현이 조금 다른 것 같죠? 맞습니다. 그렇게 불리게 된 이유는요. 코로나19에 걸리고 나서 치료가 된 이후에도 심각한 후유증들이 남았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 의료진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코로나19 치료자 절반 가까이에서 탈모, 호흡장애, 무기력감, 우울증 이렇게 좀 심각한 후유증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네, 우리가 흔히 코로나19는 힘들고 아프지만 치료를 받고 퇴원을 하면 완치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이 코로나19는 쉽게 낫지도 쉽게 끝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무서운 사실 아니겠습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완벽한 치료를 기대하는 것보다는 완벽한 예방을 하는 것이 나를 지키고 모두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많이 지치고 힘든 시기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힘을 모아서 가장 완벽한 예방을 실천해 나가야겠습니다. 생방송 강원 365 오늘도 1시간 동안 시청자 소통 채널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카카오톡 앱에 접속해 주시고요. 생방송 강원 365 검색해 주시고 친구 추가를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채팅창에 메시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생방송 도중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생방송 강원 365 1시간 동안 실시간 라이브로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채팅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의 재미있는 일상 이야기 많이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오늘은 노기환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노기환입니다. 오늘도 우리 강원도의 생생한 소식을 정성껏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소식 바로 만나볼까요? 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기본적인 인권도 보장받지 못한 채 막장에서 목숨을 걸고 탄을 캤던 광부들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1980년 4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네, 국내 최대 민영 탄광이었던 동원탄자 사북광업소 광부와 가족 6천여 명이 부당한 노동 환경과 인권 탄압에 맞서서 분연히 일어났습니다. 바로 사북항쟁인데요. 가장 잔혹한 시대에 일어났던 항쟁이었습니다. 자, 올해로 40년이 됐습니다. 서늘한 4월의 아픔을 견뎠던 그날의 당사자들을 제가 만나고 왔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찾아간 곳은 정선군 사북읍 지역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 사무실입니다. 어르신들이 일찍 오셔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어르신들하고 같이 80년 당시 사북의 그 영상 보려고 제가 가져왔거든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럼 영상 틀겠습니다. 사북항쟁의 피해자인 어르신들과 꼭 함께 보고 싶어서 준비해온 자료 화면이 있었거든요. 어떤 화면일까요? 기대를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광부들로 사북 인구가 3만에 달하던 시절 검은 탄광초는 참으로 열악했습니다. 탄을 많이 캐기 위해서는 광부들을 혹사시키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탄을 캐다가 사람이 죽는 거는 뭐 당연한 것이다. 이거는 말도 할 수 없고
회사 불평하면 해고시키고. 좁은 알기를 개돼지 취급을 하고 완전히 노예같이 취급을 하고. 탄광 속에 묻혀 젊음을 보내고 1980년 4월 21일 사북항쟁 중심에 섰던 어르신들. 오늘 모인 건 옛 삼척 MBC 자료실에 있던 당시 촬영 영상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동원탄자의 부당한 임금과 대우에 누적되어 온 불만. 노조 운영이 1년 동안 파행을 겪으면서 광부들은 폭발 직전에 있었습니다. 나는 강원도지사가 임명한 지부장이지, 당인들하고 상관없다 이거야. 그래서 자리 그대로 시키고. 사북지서장은 4월 21일 사북지서 앞마당에서 집회를 열어 토론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엄혹한 계엄령 시절 경찰서장이 집회를 허가했지만 그 상황에서 수군거리는 거야 다. 그날에 다 모이자. 그날 저게 허가를 해준다 시키네. 4월 21일 실제로 집회 허가는 없었습니다. 당연히 광부들은 항의를 했겠죠. 대규모로 모인 시위대와 경찰이 팽팽히 맞선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도망치던 사북경찰이 경찰차로 광부들을 치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흥분한 광부들의 시위는 걷잡을 수 없이 번져 나갔습니다. 아니 그날 이제 병반하고 한숨 자고 이제 잠깐 이제 시내 동네에 나왔는데 그 사건을 이제 목격하게 돼서 노동조합에서 이제 노동자들이 지부장을 이제 멱살을 잡고 앞세우고 이제 막 오는 장면을 제가 딱 목도하면서 이제 제가 거기에 저도 같이 참여를 하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는 이제 그 사람들 구호가 경찰이 사람 죽였다, 사람 살려내라 이러는 거였습니다. 경찰이 사람을 죽여? 옆에 사람들 물어보니까 경찰 집차가 사람을 광부 그냥 치고 갔다는 거예요. 그 말 듣고 흥분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40년 전 현장에 서 있는 듯 지금도 생생한 기억들. 선생님들도 처음 보는 영상입니까? 예, 처음 보는. 시위는 다음 날로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 1명이 숨지고 민간인과 경찰 70여 명이 다쳤습니다. 저희는 사택이죠? 아니, 격식. 직원들 격식. 네. 근데 잠자는 밤까지 여기 저렇게 엉망이 됐을까요? 손님들을 보면 자고 그리고 사무실 전상실 뒤에 그 격실이라고 있었어요. 정말 엉망이 됐네요. 객실까지 이렇게 엉망이 됐죠? 격실에 그날 회의를 했어요. 그저께 경찰서장은 있는 사람들이 와갖고 광부들과 주민들이 합세해 유혈 사태로 이어지자 계엄사령부에서는 군 병력 투입을 고려했습니다. 특히 광부와 부녀자들은 노조 지부장의 부인을 기둥에 묶어놓고 집단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자, 당시 언론에는 이렇게 보도됐습니다. 1980년 4월 20일 당시 노조에 대한 어용 시비가 한창이었던 가운데 강원도 정선군에 있는 인구 5만의 사부급에서 미중류의 폭동 사태가 일어났다. 그 사건이 일어났을 적에 21일 날 우리가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날은 기자들을 다 우리가 들어오게 했어요. 들어와서 우리를 좀 올바르게 보도를 좀 해달라. 그래는 신문에 말이지 형편없이 뭐 폭도다 말이지 낭비다 말이지 뭐 이렇게만 나는 거예요. 사북항쟁은 사측과 합의하면서 나흘 만에 일단락됐지만 언론 매체에는 온통 폭력 시위만 부각됐습니다. 그 후 대부분의 광부는 막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후 200여 명의 광부와 주민들이 연행됐고 그들 중에는 탄광으로 돌아가지 못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5년형의 집행유예 3년 받아가고 1년 6개월 살고 2년에 3년간 집행유예로 나왔습니다. 네가 죽였지 않느냐 자백을 해라. 수사과정에서 참 고문을 엄침히 당했습니다. 이 꿀 앉혀놓고 막 먹카발로 열을 밟아가지고 아주 다리 끝이 새카매졌어요. 그리고 또 이래 다름해놓고 열을 때리면서 하는 얘기가 니네 관절 걸려 죽는다고 하면서 저기 죽어야 된다 이러면서. 그런 새끼 때문에 내가 어디 엎어졌어요. 엄청 맞아서. 제발 찾아서. 진짜 빌어. 40년이 지났지만 진지한 사과 한마디 듣지 못했죠.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년 정선에서는 사북항쟁의 당사자들과 주민들이 모여 그날의 역사를 기억하고자 기념식을 엽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4월이 아닌 8월에서야 열렸는데요. 이틀 동안 다양한 문화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지금도 수천 광부들의 함성이 메아리 치는 것 같습니다. 2020년을 사는 우리에게 80년 사북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것이 현재 진행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80년 당시의 탄광 노동자들의 그 위험도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거였거든요. 건설업의 약 3, 4배 정도 높은 재해율 또 재해 사망률을 보인 곳이 탄광이거든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우리가 이천 그 화재 사건에서 보듯이 노동자들이 작업 현장에서 겪는 이런 가혹한 노동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거의 개선되지 않은 측면이 또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곳곳에서 이렇게 차별과 어떤 억압 그리고 그 저임금, 장시간 노동 이런 것들이 사실 아직도 충분히 해결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사북 노동자들이 겪었던 현실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이 사북 사건을 재조명하고 재평가해서 우리가 기리는 것은 단지 지나간 과거를 회상하자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의 조건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어떤 디딤돌이기 때문에 이 사북 항쟁을 우리가 좀 다시 살펴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북항쟁 그 후 40년 가장 낮은 곳에서 목숨을 걸고 탄을 캤던 광부들, 사북항쟁으로 목숨을 잃거나 불명예스럽게 살아야 했던 모든 이들을 위해 주민들은 올해도 묵묵히 기념식에 참여합니다. 진짜 여지껏 나는 40년 동안에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잖아. 진짜 여러 국민들이 이걸 생각을 하고 그랬다 그러면 우리가 벌써 이게 해결이 났을 거야. 사태에 대해 가지고 좀 나쁘게 보는 그 평가가 좀 많았어요. 지금도 좀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봅니다. 그와 같이 고문받은 그 사람들이 다 명예가 회복되고 국가에서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 그때 기소되고 또 재판받고 감옥을 살이하고 그리고 나중에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지정된 분이 26분이 계신데 이분들 중에 16명이 돌아가셨습니다. 남은 분이 이제 10명 안팎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위안부 할머니들 몇 분 안 남으신데 안타까움을 느끼는 것처럼 그런 사태를 막기 전에 다 돌아가시기 전에 빨리 정부와 또 우리 사회가 이분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평가를 해주기를 간절히 호소하고 촉구합니다. 아픔과 희망이 교차하는 사북항쟁 벌써 40년이 됐습니다. 방송에서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당사자 가운데 많은 분들이 또 돌아가시고 지금 몇 분 남아 계시지 않거든요. 네, 그 현장에 계셨던 분들의 명예를 지금이라도 우리가 함께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사실은 이 귀한 자료가 있어서 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어르신들도 처음 보는 영상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어디서 구하신 거죠? 사실은 MBC 강원영동에서 1980년 사북이라는 제목으로 라디오 다큐 드라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40년 전 있었던 그 사북의 그날의 함성을 라디오 다큐 드라마로 제작을 해서 방송을 하려고 하는 건데요. 이제 그 제작 과정에서 이번에 이 영상을 또 발굴하게 된 거죠. 어르신들께 보여드리니까 어르신도 처음 보는 영상이라고 하시면서 상당히 또 감회에 젖으시기도 하고 좋아하시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아까 라디오 다큐 드라마라고 말씀하셨는데 궁금하네요. 저도 그렇게 그 라디오 다큐 드라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진 못하지만 지금 제작 단계에 있고요. 열심히 또 취재를 한 걸 바탕으로 좀 풍성한 이야기를 담는 라디오 다큐 드라마 강원 독건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곧 공개할 예정인데 앞으로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40년 전 사북의 어떤 진상 그리고 그날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것들이 좀 더 널리 좀 알려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사북 항쟁의 진상 규명과 이 관련자들의 명예 회복은 물론이고요. 온갖 고문과 이 피해를 입은 이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적절한 보상과 치료를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큰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메시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채팅을 통해서 첫 번째 소식이 도착을 했습니다. 권희님께서 주셨고요. 인권 사북 민주항쟁 들으니까 너무 감동적이고요. 그때 그 이야기 들으면 다시 한번
추억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역사 시간에 배운 것이 기억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감에 젖어 계시는 것 같고 또 직접 어르신을 만나고 맞아요. 오셨잖아요. 네. 영상도 보여드리고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40년 전의 일이라고 해서 이게 무슨 까마득한 예전의 일이 아니라 네. 방송에도 나왔지만 현재 진행형인 지금도 여전히 진행형인 그런 또 우리 강원도에 있었던 우리 강원도의 현대사에 있었던 가장 가슴 아프면서도 가장 또 역동적인 그런 역사의 현장이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우리 도민들이 좀 제대로 많이 잘 알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라디오 다큐 드라마도 이제 앞으로 선보일 예정이니까요. 많은 네.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지구 반대편에 낭만과 열정의 땅 남미로 가보려고 하는데 남미로의 맛 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좋아요. 맛 하면요, 우리 노기아 네. 리포터를 빼놓을 수 없고 벌써부터 준비를 하시고 계시는데 사실 저는 한식 스타일이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남미 하면 일단 네. 이제 스페인의 네. 에피타이저. 에피타이저. 전체 요리인 감바스라는 게 있습니다. 감바스. 한식 좋아하신다면서요? 새우 아닙니까? 감바스? 감바스 있는데요. 바로 나오시네요. 맥주 안주로 상당히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용석 씨는요? 저는 이제 엠파나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뭐죠? 엠파나다가 뭐죠?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군만두, 만두 같은 오, 거예요. 네네네. 상당히 익숙한 모양의 맛도 괜찮고 네. 한번 드셔보세요. 이렇게 남미 예. 음식을 좀 익숙하게 친숙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남미가 너무 먼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안 맞아요.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친숙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을 지금부터 소개해드릴게요. 타코스와 살살 고향 남미. 뜨겁고 풍부하면서도 짭짤한 풍미가 넘치는 남미의 맛은 독특하면서도 색다른 맛으로 사랑받고 있는데요. 원주에서 이 남미의 맛을 대중들에게 소개하는 이가 있습니다. 네, 제가 만든 남미 음식은 강원도에 나오는 건강한 친환경 식자재로 만들어서 해외까지도 수출합니다. 우리나라와 정반대에 위치한 탓에 괜히 멀게만 느껴졌던 남미. 하지만요, 뜨거운 태양과 열정이 넘치는 라틴 댄스, 그리고 살사 소스를 찍어 먹는 멕시코의 또띠아 등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한데요. 원주에요, 남미의 요리들을 아주 건강하게 소개하는 주인공들이 있다고 해서 제가 직접 찾아와 봤습니다. 어떤 분들인지 함께 가보실까요? 원주 우산동의 벤처 창업센터입니다. 여긴 것 같은데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남미식 수제 간식을 제조하는 공장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남미 음식을 제조하는 곳은 이곳이 유일한데요. 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인공이신 것 같은데, 아니, 남미 음식 소개하는 분이라고 해서 사실 뭐 남미 레스토랑이나 이런 곳을 생각했는데 제가 생각한 분위기랑 좀 다르거든요. 여기가 어떤 곳이에요? 여기는 제가 남미에서 생활하다가 왔는데 남미 음식 8개 나라를 제조하는 공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수제로 전체적으로 남미 간식을 만들고 있는데 크로켓하고 파이를 지금 현재 만들고 있어요. 이민 생활을 하며 먹었던 남미식 가정식을 먹기 쉬운 간편식으로 상품화한 박성원 대표. 특히 남미 전역의 전통 음식인 아르헨티나형 엠파나다는 역으로 해외 수출을 준비 중에 있는데요. 아니, 근데 대표님, 남미 음식이라는 게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어떻게 남미 음식을 선택하게 되셨을까요? 제가 이제 남미를 30년 전에 가게 됐는데 그때 이제 저희 부모님이 이제 직업이 국경 없는 의사분이셨어요. 그 직업 때문에 제가 남미에 가서 30년을 살게 되면서 거기에서 이제 살다가 한국에 온 지 한 5년 정도 됐는데 한국에 와서 한국 생활을 적응을 하다 보니까 그 나라 음식이 그리워지고 그리고 그 음식을 이제 먹게 되면서 이걸 제품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국내 유명 셰프의 레시피를 전수받아 만든 감자 크로켓. 그리고 원주 지역의 버섯으로 만든 비건식 버섯 파이인 엠파나다. 과연 맛은 어떨까요? 이거 엄청나게 촉촉한데요. 이게 감자 고로케는 겉은 바삭한데 안은 촉촉한 맛이 나고, 이 엠파나다는 안에 고기도 안 들어갔는데 고기 맛이 나고. 아니, 도대체 이 맛의 비결이 뭘까요? 이 엠파나다와 감자 고로케의 특징은 남미의 풍부한 레시피와 그리고 강원도의 건강하고 로컬 푸드의 신선함으로 만든 제품입니다. 로컬 푸드가 남미 맛을 내는 비결이라고요? 아니, 지금은 어디 가시는 거예요? 남미 음식 만들려 재료 보러 가고 있어요.
남미 음식의 재료를 강원도 농가에서 찾으시는 거예요? 아니 제가 지금 멘트 해놓고도 굉장히 이상한데 말이 돼요? 아니 어떻게 남미의 맛을 강원도에서 찾아요? 일단 가보시면 압니다. 강원도의 친환경 농산물을 활용해 제품을 개발 중인 박성원 대표와 김준우 이사. 농가와의 계약 재배를 통해 상품의 질을 높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들이 쓰는 건 잘생기고 번듯한 모양의 농산물들이 아닌 일명 못난이 상품들. 시장에서 외면받고 버려지는 비규격 농산물들입니다. 잠시만요. 아니 말씀 중에 죄송한데 감자들 모양을 보니까 아니 이거 찍으셔도 되는 거예요? 아니 좋은 농산물 쓰신다면서요. 근데 이런 감자로 요리가 되는 거예요? 이거 편견이 있으신데 못생겼다고 맛이 없거나 신선하지 않은 게 아니거든요. 이 제품이 못생겼다고 해서 저희 제품은 이걸 쪄서 으깨서 사용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못생기거나 뭐 크거나 작거나 이런 것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농사에 있다 보면 이게 분량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보통 한 10%에서 한 30%까지 나오는데 판매를 해주니까 농가도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남미식 정통 가정식을 만들어 볼까요? 대표님 좋았어요. 이거 이 지역의 신선한 로컬 푸드거든요. 이걸로 남미 요리 맛있게 해주신다고 해서 제가 갖고 왔거든요. 저 먹을 수 있어요? 네, 제가 농가도 다녀오셨으니까 맛있게 남미 음식 해서 드릴게요. 30년 남미 생활로 자연스레 익힌 요리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박성원 오너 셰프. 강원도 친환경 식재료에 남미의 이국적 감성을 실어 그녀만의 이색 요리를 만듭니다. 와 진짜 맛있겠네요. 아니 제가 옆에서 요리하는 걸 보니까요. 확실히 한국 요리랑 남미 요리는 다른 것 같아요. 아니 재료들은 굉장히 한국적인데 이게 금세 이국적인 요리가 됐잖아요. 이 요리들을 개발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이 요리를 개발하게 된 동기는 감자, 옥수수, 토마토가 원산지가 남미예요. 근데 한국에 와서 강원도에 와서 보니까 강원도의 특산물도 감자, 옥수수, 토마토더라고요. 그래서 요리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남미에서는 야채로 해서 요리에서 많이 해서 먹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주스나 이렇게 과일로 분류가 돼서 요리를 한번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생크림과 감자 옹심이의 콜라보가 이색적인 감자 옹심이 스프. 박성원 오너 셰프가 아르헨티나의 어느 식당에서 뇨끼를 접하고 그 맛에 반해 6개월간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기술을 전수받아 만든 요리인데요. 아르헨티나에서 즐겨 먹는 뇨끼라는 음식인데요.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크림 수프를 되게 좋아해요, 크림을. 그래서 그 음식을 그대로 강원도에 가져와서 그 강원도 분들은 옹심이를 즐겨 드시고 그리고 뇨끼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도 옹심이하고 똑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그 음식을 그대로 만들어서 남녀노소 다 즐겨 먹는 음식입니다. 이 밖에도 이국적인 향신료로 맛을 더한 토마토 스파게티. 남미식 소스를 가미한 비트 비빔밥과 제육볶음을 메인으로 하는 도시락도 맛볼 수 있는데요. 와 이렇게 음식이 한 상 가득 차려졌어요. 제가 공수해온 로컬 푸드들, 신선한 로컬 푸드들로 남미 음식들이 금세 뚝딱 만들어졌어요. 너무 좋은데요. 일단 이게 너무 먹고 싶어요. 쫄깃쫄깃하다. 이거 진짜 감자 옹심이 맞는데요? 감자 옹심이 맞는데 이상하게 크림 스프 맛이 나는 좀 부드러운 어르신들도 좋아할 것 같은. 그럼 이 도시락 보이세요? 이 도시락은요.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시는 보건소 직원분들을 위해서 대표님이 또 재능 기부로 만들어서 드렸던 도시락이라고 하네요. 대표님 외국 생활만 30년을 하시다가 지금 대한민국 강원도에서 이렇게 뚝심 있게 남미 요리 전파에 앞장서고 계신데 앞으로의 계획이 정말 궁금하거든요. 남미 음식이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낯설어 하시는데 저는 강원도 농산물로 남미 음식을 만들어서 다양한 사람들이 맛있게 건강하게 드시는 그런 음식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의 친환경 농산물과 남미의 강렬하고도 뜨거운 레시피로 맛있는 콜라보를 그려나가고 있는 박성원 대표. 그녀의 이색적이고도 건강한 남미의 맛을 기대할게요.
네, 30년 이상 남미 생활을 하셨다고 하니까 손맛은 뭐 기본일 것 같고요. 네. 재료가 또 신선한 친환경 지역 농산물이었잖아요. 맞아요. 맛이 없을 수가 없겠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이제 버려질 뻔한 그 비규격 우리 강원도 농산물로 만들었다는데 정말 높은 점수를 드리고 싶고요. 아까 그 이사님이 말씀하셨는데 못생겼다고 그 영양이나 맛도 떨어지는 거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럼요.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맞아요. 실제로 이 표준 규격에 맞지 않아서 버리게 되는 폐기될 뻔한 농산물들이 한 20-3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농산물들을 구입해서 재료로 이용하게 되면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가 있고요. 농가에서는 또 폐기되는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뭐 일석이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친환경 건강 음식을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먹을 수 있으니까 또 좋은 거죠. 무엇보다 맛이 있어 보여서 저도 언젠가는 꼭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요. 원주 소식 잘 만나봤습니다. 생방송 강원 365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6시 42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시청자 소통 채널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메시지와 댓글 기다리고 있습니다. 카카오톡과 유튜브를 통해서 강원 365 검색해 주시고요. 댓글과 메시지 많이 남겨주세요. 네, 기대를 걸면서 전국은 지금 오늘은 안동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도 어느덧 이제 3분의 1가량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아침, 저녁으로 상당히 쌀쌀한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 이럴 때 따뜻한 차와 함께 곁들이기 좋은 음식, 빵 디저트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그럼요. 달콤함으로 무장한 퓨전 떡부터 그리고 맛도 건강에도 좋은 비건 빵까지 여러분들을 쌀 디저트의 세계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쌀로 만들어 건강한 디저트 맛있어요. 형형색색 보기만 해도 달콤한 디저트의 세계. 디저트도 이제는 개성시대? 개성시대 받고 건강시대 갑니다. 귀염 뽀짝 생긴 새부터 든든하게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이색 디저트가 떴다. 몸에 좋은 떡이 맛도 좋고 몸에 좋은 디저트가 맛도 있다. 보기만 해도 입이 떡 벌어지는 쌀 케이크부터 100년 가게에서 쪄낸 이색 설기, 세계에 대해서 비건 빵까지 쌀쌀하고 빵빵한 디저트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바야흐로 가을이 왔습니다. 하늘은 높고 무럭무럭 살찌기 좋은 계절. 쌀로 만든 디저트 열전 그 첫 번째 주인공을 찾아온 곳은 월영교. 안동의 랜드만큼 월영교만큼이나 유명한 주인공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 심상치 않은 비주얼 자랑하는 첫 번째 주인공 퓨전떡 등장. 이거는 앙버떡. 이거는 흑당백설기. 그러하다 SNS 타고 인기는 일파만파. 취향 따라 입맛 따라 골라 먹을 수 있는 이색설기, 팥소와 버터의 환상조합부터 달콤한 흑당까지. 오늘 떡의 변신은 무죄예요, 무죄. 저희 집은 할머니 때부터 방앗간을 해서 늘 떡 만드는 걸 보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떡이 어떤 것이 있을까 생각하다 치즈, 초코, 앙버터 등이 들어간 퓨전떡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떡 하나로 지켜온 100년간의 약속. 할머니가 찌던 떡맛 그대로 대를 이은 방앗간 외길 인생. 이제는 고객의 입맛에 딱 맞게 변신. 퓨전떡을 통해 맛의 소통을 시작합니다. 많이 쪄내고 있습니다. 요즘 퓨전떡의 인기가 많아서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많이들 찾아주시기 때문에 많이 쪄내고 있습니다. 퓨전 떡의 전통 떡까지 설기 하나의 종류만 해도 무려 흑당, 치즈, 오곡에 팥소와 버터가 힘을 합쳤습니다. 이 조합 옳습니다. 옳아요. 떡집 떡은 진짜 딱 떡맛이 나는데 여기는 떡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빵이랑 떡을 다 좋아하거든요. 근데 두 가지 맛을 다 갖추고 있어요. 포슬포슬한 모양새만 봐도 절로 보이는 군침.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요? 보기 좋은 떡에 하나 더. 통통 튀는 아이디어까지 더했습니다. 꿀조합 이색 설기부터 건강한 전통 떡까지 모두 맛보러 오세요. 지금 또 많은 분들이 쌀로 만든 저희 퓨전떡을 좋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더 다양한 레시피를 개발하여 많은 분들이 건강에도 좋고 맛도 있는 여러 가지 퓨전떡을 만드는데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고소한 설계에 퐁당 빠졌다면 이번에는 비주얼 쇼크 자랑하는 두 번째 주인공을 찾아서 문경 오미자 청년몰을 찾았습니다. 자기 여기 쌀로 만든 거래요. 와, 신기하지 않아? 엄청 신기하다. 너무 이뻐요. 이제 꽃이라고 해도 생화 같아, 생화 같아. 너무 이뻐요. 선물. 이곳은 떡인가 케이크인가? 동공확장 감탄사 연발 눈호강 제대로 시켜주는 화려한 떡 케이크 되시겠다. 어서 오세요. 떡 케이크가 너무 예쁘죠? 화려함으로 치면 둘째가라면 서러운 시성강탈 떡 케이크. 뽀얀 떡에 화려한 꽃까지. 그야말로 여심 저격 중인 비주얼인데 이렇게 예쁜 걸 먹을 수 있다고요? 네, 먹을 수 있는 케이크입니다. 못 믿으시겠다면 제가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어서와. 떡 케이크 만들기는 처음이지? 화려한 꽃이 어디서 피었나 했더니 이렇게 슥슥 팥소에 고운 색을 입혀 짜고 빚어주면 완성이란 말씀. 당신을 금손으로 인정하노라. 이직을 준비하던 중에 우연히 문경 청년몰에서 청년상인 모집을 한다는 공고를 보게 되어서 창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같은 20대 청년 상인들이 쉽게 창업을 하기가 어려운데 청년몰에서 월세도 지원을 해주고 일부 인테리어 비용이나 경제적인 면을 지원을 해주셔서 크게 부담 없이 창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수수한 떡 위에 피어난 화려한 꽃의 향연. 특별한 날을 더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떡과 케이크 아니겠어요? 미모 열일 남녀노소 모두 좋아하는 예쁜 떡의 매력에 빠져보세요. 맛좋고 아름다운 떡 케이크로 특별한 날을 더 특별하게 만드세요. 화려한 쌀의 변신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건강하고 특별한 빵이 있다고 하는데요. 의성에 자리한 뉴 핫플레이스를 찾았습니다. 제가 만드는 쌀빵은 쫄깃하고 촉촉한 그런 맛입니다. 몸에 좋은 쌀빵이 맛은 없을 거라는 편견 누가 말했죠? 촉촉하고 쫄깃쫄깃 쌀로 만들어 건강하고 쌀로 만들어 더 맛있는 쌀빵의 무한 매력. 제가 영양사 일을 하다가 원래는 취미로 베이킹을 하고 있었는데 결혼을 하고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밀, 계란, 우유 알러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먹거리를 조금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찾다 보니까 이렇게 쌀빵을 하게 되었어요. 어머니의 마음으로 건강까지 담아 구워낸 쌀빵. 어떻게 하면 몸에 좋지 않은 재료는 과감히 배제하고 맛은 고스란히 간직한 빵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이 컸다고 하는데요. 오랜 연구 끝에 찾아낸 그 결과물이 바로 이것, 비건빵. 그런데 비건빵이 뭐예요? 비건빵이라 하면요. 우유, 버터, 계란이 들어가지 않는 동물성 재료가 빠진 그런 빵이고요. 애들도 먹을 수 있고 어른들이 먹으면 소화가 잘 돼서 부담이 없는 빵입니다. 비건빵은 우유, 버터, 계란 등 동물성 재료들이 들어가지 않아 화려한 풍미는 없지만 오히려 담백하고 먹어도 속이 편해지는 그런 매력. 한 번도 맛보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맛본 사람은 없다는 마성의 쌀빵. 자꾸 손이 가요, 손이 가. 제가 원래 빵을 좋아하는데요. 여기 쌀빵집이 생기고 나서 이게 먹어보니까 쫀득쫀득한 맛이 자꾸 맛을 땡겨요. 이게 그래서 자주 옵니다. 쌀로 만들었어도 엄연히 빵은 빵. 쿠키부터 감자빵, 모닝빵, 파운드에 식빵 등등 종류만 해도 다양한데요. 골라 먹는 재미도 쏠쏠. 비건이라 하면 거창하고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요. 특정인들이 먹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알러지 없이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빵입니다. 가까운 의성에서 가꾸운 빵을 드실 수 있도록 만드는 것에 보람과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건강한 쌀빵에 맛을 더했습니다. 쌀로 만든 빵, 비건빵 많이 드시러 오세요. 글루텐 프리, 쌀로 만들어 속 편안하고 쌀로 만들어 더욱 쫄깃한 우리 지역 디저트 삼매경. 100년을 이어온 방앗간의 화려한 퓨전 썰기부터 눈길 사로잡는 꽃의 향연, 떡 케이크 위에 피어난 꽃송이로 눈호강 톡톡히 했습니다. 뿐만 아니죠. 엄마의 마음으로 만들어낸 건강한 비건빵, 쌀빵까지. 여러분도 쌀쌀한 디저트의 세계에 빠져보세요.
연이은 코로나 재난 때문에 지금 온 가족이 힘든 상황인데 저희 부모님, 동생 모두 힘내서 잘 버텨냈으면 좋겠고요. 강원도민의 365일 강원 365가 함께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영동 지역은 수해 복구 작업에 한창입니다. 8월엔 영서 지역에서 또 9월에는 영동 지역에서 비와의 싸움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도민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요. 참 마음이 아프고 씁쓸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른바 이제 가을 태풍이 많이 왔거든요. 가을이면 수확을 앞둔 시기 아닙니까? 근데 이때 또 태풍이 와서 피해를 많이 주고 가니까 참 야속합니다, 진짜. 네, 맞습니다. 장마 태풍 말씀하셨는데 진짜 매년 가을이면 찾아오는 불청객 두 개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도 올해는 잘 버텨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여 년 전에도 큰 수해를 입었지만 잘 극복해내지 않았습니까? 거울 삼아서 그때 그 시절 물난리 현장을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수색과 1,500여 동이 침수되고 농경지는 2만 5천여 헥타르가 물에 잠겼습니다. 지금 낮 기온은요 10m 56cm를 기록해서 오리마저 허둥지둥하게 만든 1990년대의 역대급 수해. 물난리라면 치를 떨었던 1984년 이후 북한의 물공격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강원도 화천에는 평화의 댐이 지어졌습니다.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서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려는 굳은 결의를 다짐하고 만일 200억 톤의 물이 한꺼번에 터질 경우 초당 230만 톤의 거대한 물벼락이 높이 100m 이상의 물기둥을 이루며 쏟아져 내려 화천, 춘천, 의암, 청평, 팔당 등 5개 댐을 차례로 덮치고 그런 금강산 댐의 물을 이용해서 남침을 한다면은 이거는 남한 전체가 서민 생활에 아주 수장이 된다 하는 그런 입장에서 평화의 댐을 구축했기 때문에 그때는 별로 그 의문을 갖지도 않았고 또 다른 얘기에 그 토론도 할 그런 것도 없고 응당한 우리의 생명 보호를 위해서 지켜야 된다 해서 우리는 모금 방송을 했는데 전국 방방곡곡에서 평화의 댐 성금 모금 방송이 생중계됐습니다. 지금 홍천군 남면사무소 앞에서 어린이들까지 합세해 고사리 손으로 성금 투척. 네, 협신국민학교 2학년 문은미 어린이 1,000원 고맙습니다. 그 북해가 금강산 댐을 막아가지고 우리의 모든 국민을 괴롭힌다는 생각에서 한마디 했더니 부인들이 모두 일동들 합심들을 해가지고 이렇게 모으기 쉬웠습니다. 네, 단결이 잘 됐군요. 네. 고맙습니다. 읍내 거리마다 성금함이 마련됐고 쌈짓돈부터 돼지저금통 잡은 돈까지 국민의 작은 정성이 모두 모였습니다. 그렇게 모인 성금은 무려 707억 원. 당시엔 모두 나라와 국민의 안위를 걱정하는 시대 분위기였습니다. 그 모금 방송이란 이런 취지가 사실 어떤 지시에 의해서라기보다는 그래서 현재 우리가 닥치고 있는 이러한 위급 상황을 그대로 볼 수는 없다. 그래서 그때는 언론사마다 이렇게 모금 활동도 벌였고 수공은 북한이 아니라 오히려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한강 대홍수 또는 중부 대홍수로 불릴 만큼 큰 피해를 낳은 1990년 물난리. 중부지방에 폭우가 집중되면서 특히 한강 수계를 따라 피해가 속출했는데요. 당시 춘천 지역에 쏟아진 비만 379mm. 곳곳마다 침수되고 하천은 범람했습니다. 댐이 터져도 안전하다는 그곳. 춘천에 초입이던 학곡리 원창곡에마저 산사태로 길이 막히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도 가도 못하고 고립돼 버렸습니다. 1990년은 소양강댐이 준공 후 네 번째로 수문을 연 해이기도 했습니다. 예전엔 만수 위에 임박한 댐이 터질까봐 공포에 떨었지만 이제는 물구경을 즐기게 된 춘천 시민들. 소양강댐 정상으로 향하는 도로는 구경꾼들로 장사진을 이뤘는데요. 날이면 날마다 열리는 수문이 아니야. 귀한 풍경을 담으려 필름 아끼지 않고 인증샷을 남깁니다. 그래 거기서 봐. 김치.
뱀을 배경으로 가족 사진도 찰칵찰칵. 이렇게 찍은 사진은 대형 액자로 제작해 이발소나 거실에 걸리곤 했습니다. 그로부터 6년 뒤 또 한 번 큰 폭우가 중부지방을 덮칩니다. 특히 최전방 군부대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하된 물폭탄. 국군 장병들의 인명피해가 막심했던 당시의 풍경은 처참했습니다. 살림 미천인 소들이 떼죽음 당하고 수피령곡에는 스키장이라도 만든 듯 골짜기마다 산사태 흔적이 깊게 패였는데요. 당시의 공포는 지금도 기억 속에 생생합니다. 위험했죠. 물이 막 난리가 났고 그냥 저쪽에 그냥 산사태가 나고 난리가 났었어. 그러냐 밖에서 들어 벗으니까 하여튼 뭐 그렇게 엄청나게 왔어요 그때 당시. 수피령 아랫마을인 화천군 상서면 다목리. 당시 이곳 사람들은 마을 앞 실개천이 범람하는 바람에 삶의 터전을 잃어야 했습니다. 96년도 하여튼 최고 많이 와 있어요. 원래 겨울물이 그저 높은 산물이 서서 온다 그러는 거예요. 에? 겨울물이. 여기는 지대가 높지 않아요? 비가 많이 오니까 그냥 일이 쏟는데만 집이 막 겨울에서 막 떠내려가고 난리가 났었어요. 춘천 고슴도치섬이 잠길 정도로 무시무시하게 쏟아진 집중폭우. 단 4흘 동안 경기도와 강원 북부 지역에는 1년치 강우량의 절반이 넘는 비가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떠내려온 나뭇가지들은 마을 앞 다리에 걸려 비버의 댐처럼 쌓여갔고 그로 인해 물길을 틀어 마을로 범람하기 시작한 강물. 상서면은 순식간에 흙탕물로 가득 찼습니다. 포근했던 안방은 흔적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 삼중대가 그 막사를 쓸어가지고 그 군인들이 그 당시에 많이 죽었어요. 많이 죽고 여기도 내가 니를 가는 걸 봤어요. 두 사람이. 그 공병 대대가 저 아래에 있었거든요. 그 니를 가는 거 봤는데 좀 있으니까 뭐 군인들 둘이 실려갔다고 그러던데. 전방 마에니 그 삼중대가 그 막사를 쓸어가지고 그 군인들이 그 당시에 많이 죽었어요. 막대한 인명피해는 산속 군부대에서 발생했습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산사태가 군부대 막사를 덮친 겁니다. 이 사고로 승리부대 공병대와 수송부 등 무려 91명의 장병들이 매몰되고 십수명이 숨졌습니다. 나라를 위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던 대한의 아들들. 흙더미뿐인 현장에는 그들의 안타까운 흔적만 남아있었습니다. 서둘러 구조와 복구 작업이 시작됐지만 피해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육군, 공군 포함 7개 부대에서 발생한 수많은 사상자들. 전 국민이 자기 자식을 잃은 것처럼 통탄했습니다. 비가 그친 뒤 수피령 계곡에는 군용 트럭이 휴지 조각처럼 나뒹굴었습니다. 산사태와 급류의 무시무시한 위력을 느낄 수 있는 현장. 아슬아슬하게 걸쳐있는 군용 트럭이 당시 얼마나 처참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군부대를 휩쓴 물폭탄은 그대로 이어 아랫마을로 향했는데요. 내륙 한복판에서 파도가 치고 있는 철원군 금남면 6단리. 하천이 범람해 물바다가 됐던 마을은 물이 빠진 뒤 쑥대밭이 됐습니다. 마치 폭탄을 맞은 듯한 모습. 일로 이것도 없었어요. 이 성벽 이거 이제 한 거예요. 그럴 때 지나고 이거 물 넘쳐올까봐. 댐이 요 장국 댐 있잖아요. 올라가면 또 댐이 터진다. 그럴 때는 완전히 장국 댐이 완공하기 전 좀 한 3분의 2인가 이럴 때였어요. 그러니까 댐 터진다고 해갖고 여기 사람들 이제 물바다 되니까 다들 이제 피난을 가다가 우리는 그럴 때 학교도 며칠 있었어요. 모두의 가슴에 아픈 기억으로 남은 1990년대 두 번의 큰 수해. 적의 수공에 대비하고자 했지만 진짜 위력적인 건 자연 재앙이었습니다. 긴 장마와 연이은 태풍으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요즘. 그때 그 시절을 거울 삼아 돌아보게 됩니다.
위기의 순간은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법이죠. 네. 인터뷰에 응해주신 주민분들 표정에서 정말 만감이 교차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네, 제가 만감이 교차합니다. 저는 평화의 댐이 정말 생생하게 다가오는데 그 당시에 정말 공포스럽게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정말 고사리 손으로 성금도 많이 냈습니다. 근데 나중에 뭐 대국민 사기극인의 청문회를 해야 한다느니 이러면서 그때 참 속은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 어쨌건 평화의 댐 벽돌 한 2-3장 정도는 제가 낸 거라는 거. 2-3장씩이나요? 한 장. 네. 아무쪼록 제가 평화의 댐 갈 때마다 규환 씨를 꼭 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재난과 위기는요,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거울이 되기도 합니다. 현재 수해와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힘든 시기이지만요,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지금 돌파구를 찾아내면요, 다가올 위기는 좀 더 쉽게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다 전해드렸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1시간 동안 생방송 강원 365 어떻게 즐기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사연이죠. 유튜브 채널 윤재돈님께서 주셨습니다. 광주 5.18을 많이 들어봤는데 정선 사북항쟁 40주년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라디오 다큐 드라마를 제작한다고 말씀드렸죠. 제작 과정도 강원 365를 통해서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메시지 만나볼까요? 역시 유튜브 댓글로 주셨습니다. 여유금복님께서 마음이 아파요. 힘내시고 응원합니다.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등장을 하셨는데 우리 어르신들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아닐까 싶네요. 네, 자, 다음은 권희님께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주셨고요. 원주에 이런 곳이 있다니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원주에서는 초밥이랑 쌀국수만 먹어봤다고 하셨네요. 네네. 남미 음식 오늘 소개를 해주셨는데 역시 남미 음식 관련해서 이희성님께서 메시지 남겨주셨습니다. 남미 음식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도 만나보셨는데 여러분들 다음 주 월요일 잊으시면 안 됩니다. 9월 14일 5시 30분에 저희는 어김없이 분장실 라이브로 여러분들 찾아뵐 테니까요. 생방송 1시간 전 항상 대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참여한 노기환 리포터도 한 번쯤 분장실 라이브에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가지면서 월요일에 한다면서요. 네네. 천만 다행입니다. 월요일 날 한번 놀러 오신다면 저희가 분장실 라이브에 출연할 수 있는 기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1시간 동안 어떠셨습니까? 모두 어려운 시기 살고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함께 있다는 걸 기억하고 모두 좀 용기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스크와 정말 뭐 뗄 수 없는 시기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근데 마스크를 착용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뭐 화장을 좀 많이 하시는 여성분들은 오죽 더 고통스럽고 힘들까? 딱 맞아요. 예. 그래서 요즘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요, 마스크 안쪽으로, 눈 아래쪽으로는 화장 안 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피부 트러블이 덜 일어나서 좋다고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네, 피부 트러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피부 트러블로 고민이신 분들 중에서는요, 이 기능성 화장품을 막 더 바르시는 분이 많을 텐데 사실은 수분 함량이 높은 화장품 하나 정도만 바르시는 게 피부 건강에 더 좋다고 합니다. 피부 건강의 시작은요, 아무래도 올바른 마스크 착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스크 착용을 하기 전 깨끗하게 손을 씻어주시고요. 마스크 바깥쪽 본체면은 되도록 만지지 않는 것이 좋으니까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